키움증권 해외 주식 수수료 0.07%, 환전 후대 95%, 비대면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에 유의하세요. 바로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네. 순위를 이렇게 좀 밀리면 네네. 주주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갑자기 애플이요? 네. 그래도 뭐 또 애플 주주의 상당분이 또 제가 알기로는 마이크로소프트도 갖고 계시거든요. 둘 다? 네, 분산 투자하시는 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만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다 이렇게 골고루 갖고 계시고 ETF를 통해서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행복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하튼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2조 4,900억 달러 되면서 1위로 또 올라섰고요. 한 2% 또 올라갔죠. 지난 금요일 날이요. 그리고 그 애플은 조금 밀렸습니다. 어찌됐건요. 2조 4,600억 달러가 나오면서 1, 2가 조금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한 2% 정도 올라갔습니다. 여하튼 좀 아주 강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이제 선도했죠. S&P 500이 59번째인가 일단 지난 주말에 최고가를 가면서 여하튼 저도 10월은 그렇게 재미없을 거라고 봤었고 반면에 이제 애플은 이제 소폭 떨어졌지만 주목하는 건 어떤 양복이 났다는 걸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많지는 않지만 주간 단위 또 플러스가 나긴 났어요. 맞습니다. 아마존도 플러스 났거든요. 다만 애플은 일단 크게 일단 많이 상대적으로 떨어졌지만 오히려 어떤 저점에서 사야 된다는 주장도 꽤 있다는 거. 그러니까 희망을 여전히 갖고 가셔도 된다 보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두 곳 정도는 오히려 목표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오펜하이머나 바클레이스는 많지는 않지만 5달러, 3달러씩 올린 곳도 있고 내린 곳은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면 이제 앞서 이제 아마존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참고적으로 저희 미국 주식에 미치다도 AWS의 고객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흐뭇했습니다. 앞서 저도 잠시 전에 들으면서 이야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랑 같은 동호회를 엮으면 되겠다. 같은 우리 AWS 쓰는 사람들인데요. 여하튼 대단한데 여하튼 아마존은 트위스트라는 곳만 목표 주가를 오히려 조금 올려왔고요. 목표 주가는 주로 하향이 나왔습니다. 어찌됐건 이거는 회사 측에서 가이던스를 내렸기 때문에 가이던스 내린 만큼 주가는 좀 내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시각이 되겠고 여전히 이 모든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상당히 위잖아요. 네, 그리고 중요한 그렇습니다. 것은 투자 의견 자체가 바뀐 곳은 하나도 없다는데 일단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째 테슬라가 이제 논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어찌됐건 테슬라는 1,114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면서 불과 며칠 전에 1,000달러 가냐 했는데 이제 1,100달러 넘어섰고 최근 언론에서 보면 뭐 2,500달러 갈 수 있느냐 얘기 거기 이제 한복판에 이제 짐 먼스터라는 사람도 나왔고 얘기하고 뭐 말씀드렸는데 여튼 뭐 말이 안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더욱더 흥미로운 것은 마켓워치 기사가 지금 하루 종일 지금 어저께 아침부터 그냥 하루 종일 지금 최전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마켓워치 기사가 왼쪽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이요. 그리고 숫자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걸 한번 보시죠. 마켓워치의 원본을 들어가를 제가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왜 자기네가 애플과 비교해서 애플이 그동안에 얼마만큼 시장에서 없던 세상을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시장을 지배해왔고 어느 정도 주가에 형성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스토리를 쫙 하면서 테슬라랑 비교한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장기적으로 2035년 어느 정도 같이 갈 수 있고 그럼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 얘기를 나왔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에 또 미주미에 또 숨은 또 한 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박 선생이라는 친구가 계시네요. 저희가 이 나름법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박 선생 사람이 이거를 자기가 계산한 게 아니라 계산할 수가 없죠. 저희는 필요도 네, 없고 그렇죠. 마켓워치에 그 기사를 소개해 놓은 거니까 혹시 궁금하십니다. 다만 미리 제가 말씀드리면 테슬라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은 보지 마세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망합니다. 그럼 더 보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테슬라 진짜 좋아하시는 분은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비판적인. 좀 낮게 했나 보네요. 좀 낮게 했죠. 다만 이거는 냉장의 숫자를 갖고 애플과 비교한 거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도대체 그럼 이렇게 다들 올라가는 것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느 주식에 투자하겠냐는 거죠. 뭘 사야 되죠? 그래서 좀 말씀드립니다. 제일 무난한 것은 이거예요. S&P 500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을 지금 오늘 보시는 분이 한 10,000분 정도 조금 넘으시잖아요. 지금 14,660. 네, 14,000분 중에서 제가 이제 혼자 느끼기에는요.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이 이 중에서 1,50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아, 얼마 안 되죠. 1,500분이요? 네. 어떻게 많으면. 하십니까? 네, 많으면 1,000. 평균적으로? 네. 그리고 1,500분 중에
한 1,400분 정도는 미국 주식하신 지 한 2년 정도가 안 됐을 거예요. 최근. 예. 예. 그렇지만 저는 3년이 안 된 분은 다 주린이라고 보거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그 얘기하는데 저는 제일 무난한 것은 S&P 500이 그만큼 위대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S&P 500을 사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제일 크고 미국에서 제일 먼저 상장된 ETF. 물론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된 것은 캐나다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1위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제일 먼저 상장했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ETF는 스파이입니다. 스파이가 SPY?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는 곳에 하는 건데 그냥 S&P에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459 정도 합니다. 지난 주말에요. 지금 가격이군요. 네, 한 주당. 네, 그래서 한 주당이 되겠고요. 뱅가드나 블랙락에서 하는 거가 각각 VOO, IBB입니다. VO, IBB요. 각각 $420, $460인데 가격은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운영 보수 수수료가 V랑 IBB가 조금 쌉니다. 이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파인이 1등 회사잖아요. 1등 회사이기 때문에 비싼 거고 조금 저렴합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이 다 거의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S&P 500을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똑같습니다. 근데 다음은 이제 가격 한 주당 사기 쉽지 않은 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주린이 분들, 젊은 분들, 젊은 직장인들 저축 삼아서 하는 분들한테는 저는 최적이 저는 SPLG라고 보고 있거든요. 똑같이 스테이트 스트리트에 하는 건데 그냥 똑같습니다. 똑같고 저렴이로 나오는 저렴 버전으로 한 $50. 근데 저희가 많은 곳에서 이벤트를 많이 했을 때 보면 이게 $30도 살 수 있었는데 올라서 $54입니다. 어찌됐건 한 주당 $54. 그래서 저는 제 주위에 방송국이나 이렇게 PD나 젊은 보면 매주 이거 한 주씩 사라 그럽니다. 그냥 이걸 사라 그럽니다. SPLG. 그래서 SPLG는 다 배당도 똑같은데 스파이보다 똑같은 회사지만 저렴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은 약간 적지만 운영 보수 수리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 오히려 또 저렴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저축용입니다. 저축용 이거는. 그래서 트레이딩용보다는 저축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젊은 분들, 이렇게 자제분들, 뭐 아드님, 따드님, 애기들 할 때 저는 최적이 SPLG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소파이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소파이라는 것을 써서 만든 ETF가 소파입니다. SFY. 네, P가 아니라 스파입니다. 네. 스파인데 스파이는 $17입니다. 이게 불과 한 2, 3년 전에 $9, $8 했을 때. $9였죠. 네. 그때 뭐 이벤트 참여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지금 $17 수준인데 이건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운영 보수 수수료가 오히려 하나도 받지도 않습니다. 지금요. 오, 그럼 무료 돈 무료. 버나요? 예전에 잠깐 또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고 배당도 다 줍니다. 약간 또 성장성을 약간 가미했다고 쓰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수익률이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S&P 500에 테슬라가 안 들었을 때 먼저 들었어요. 얘가. 그런 것도 있지만 크게 보면 S&P 500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 배당도 다 똑같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일 무난한 것은 이거다. 그래서 저는 초보 투자가들 이런 분들 보면 절반은 이거부터 시작하시라. 이거부터 쌓으시라. 그럼 이런 걸 보유하면 네. 대략적으로 연평균 수익률이 어느 정도 그건 나올까요? S&P 500 그대로 쫓아가는 거니까요.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1920년대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우리가 90년을 생각하면 배당 포함해서 재투자 생각하면 그냥 단순하게 10%라고 생각. 연평균 10%가 그동안의 경험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왜요? 복리로 되잖아요. 계속 투자 쭉 하면. 그렇죠. 하여튼 연평균 10%가 나오는 거가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10년이죠. 리만 사태 이후에는 약간 운이 좋았죠. 왜냐하면 리만 사태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리만 사태 때 이후만 보면 연 15%가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과거 통계고 그러니까 저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보면 저는 그래요. 저는 한 연 7에서 8% 정도 목표를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왜냐하면 10% 분명히 나왔었는데 앞으로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연 7에서 8%. 다만 S&P 500을 이기는 건 진짜 쉽지 않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서 절반 정도는 특히 초보 투자자들 제일 먼저 할 주식은 ETF가 제일 편할 거다. ETF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걸 싫어하시죠. 잘 안 하시죠. 왜냐하면 코스피를 생각하거든요. 지수 갖고 돈 버냐 그러는데 이거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랑 우리나라의 코스피랑 미국의 S&P 500가는 아주 기본적인 차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경험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여튼 중요한 건 S&P 500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SPLG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가격이 한 $53 정도 합니다. 세상 최고치. 지금 SPLG랑 SPYG랑 무슨 차이냐고. 그건 그로스죠. 네. 그 뒤에 V가 들어가는 건 밸류고 G가 들어간 건 그거 있는데 SPLG는 SPR을 그대로 쫓아가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나는 조금 더 좋은 세상으로 바꾸는 데 관심이 있다. ESG에 관심이 있다면
지속 가능. 네. 근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더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저 지인도 이것만 계속 사는 친구가 있는데 ESGU입니다. ESG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사실 그 대한민국에서 ESG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그렇게 마음에 들어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찌됐건 ESG, US가 들어가는데 미국 블랙락에 사는 건데 이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S&P 500 기업 중에서요. ES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100기업 70여 개를 뺍니다. 500개 중에서 170개 정도 빼는 거예요. 여기 빠지는 거가 예를 들어서 공해를 많이 배출하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량 살상 무게에 들어간다거나 예, 또 본부장이 저 때문에 그 멀리하게 된 담배. 뭐 게임 뭐 이런 것. 담배 게임 도박 뭐 그런 것들이 약간 빠지는데요. 이건 선호도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S&P업이랑 거의 똑같이 가는데 생각으로 보면 좀 그 블랙락에서 그 레리 핑크 회장 이런 것이 더 아웃퍼폼할 거라고 보는데 그거는 논리적 설득력이 약간 적고요. 여튼 S&P업이랑 거의 똑같이 가는데 ESG 운동에 좀 동화하시는 분들, 문제 그 관심 있으신 분들 이런 게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지난주 화제의 주식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근데 저는 단연코 엑슨모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화제의 주식은. 왜냐하면 지난주 화제의 주식은 대부분 이제 테슬라잖아요. 네. 테슬라하고 이제 올라간 거는 테슬라고 떨어진 것은 아마존이고 역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 1위 하면서 세상 온통 관심 있기 때문에 화제의 주주라 뽑지만 전 세계에서 이걸 뽑은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왜 뽑으셨어요? 이유가 있죠. 엑슨모빌이요. 작년에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어려웠죠. 작년에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배당을 못 준다. 배당을 컷하는 거 아니라는데 배당을 계속 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 내내 본부장님이 엑슨모빌 해야 된다. 지금도 오늘 현재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쉐보론을 했고 엑슨모빌이 이제 다우에서도 빠지는 아픔을 겪었던 주식인데요. 엑슨모빌이 지난주에 실적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배당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배당 인상. 근데 왜 말씀드리냐면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엑슨이요 배당을 87센트에서 88센트로 고작 1센트밖에 안 올렸어요. 1센트. 이걸 많은 분들이 저게 뭐야라고 하시지만 이 회사가 39년 연속 배당 인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소위 우리 배당 귀족주의에서 떨어질 뻔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2019년에 배당을 인상하면서 2020년까지 하면 조금 한 해가 들어가면서 2020년보다 한 2센트 정도 연간으로 더 줬어요. 근데 이번까지 안 주면 작년이랑 똑같아져서 배당 기준에서 빠집니다. 배당 귀족주. 네. 1센트를 올리면서 배당 귀족주에 들어갔는데 이것을 웃자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바로 미국 증권에 속해 있는 미국 자본주의에 익숙하고 미국 주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 그리고 내노라는 오래된 기업 배당 귀족주 이런 기업들이 정말 주주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주주와 약속을 얼마나 지키고 주자 친화적인 것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엑슨모빌이다. 그래서 오늘 엑슨모빌을 화제 주식으로 제가 선정했고요. 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저게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바로 주주 친화 정책이고 그게 미국 주식의 또 하나의 큰 매력이다. 장점 중에 하나라 그래서 오늘 감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최근에는 사실 유가 때문에 워낙에 좀 핫해진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됐는데 사실 뭐 유가 이외에 만약에 유가가 안정화를 되찾는다고 해도 앞으로 뭐 에너지 관련해서는 워낙에 사업 영역이 또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저기 배당 귀족주는 말이죠. 25년 연속 배당을 인상한 기업들이 받는 하나의 이제 그 고유 명사죠. 근데 네. 25년 연속 뭐 올라온 게 있습니까? 25년 연속 몸무게가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연봉이 연봉은 똑같아요. 네, 연봉 똑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저희 연봉이 안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만큼 올라오기 힘든 게 사실 배당인데 39년이면 정말 대단하다. 저희 나이하고 똑같습니다. 네? 저 나이하고 똑같은 누구 39년. 나이요? 제 나이하고요. 아 동생이세요? 39년 연속. 정말 이게 알겠습니다. 미국 그 기업은 정말 투자할 때만큼 장기 투자하는 데 많고 사실 이게 바로 이런 걸 통해서 연금으로 갖고 생활하시는 분들 워낙 많잖아요. 그쵸. 그분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그 정도라고 그렇습니다. 일단 예, 이해하시면 예, 되겠고요. 정말 장기적으로 좀 분산 투자가 정말 생명줄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유가 관련해서 또 관심 가졌던 분들은 이런 매력도 있다라는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주식에 비치다 이항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3프로TV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끝날 시간이 됐는데 저희 편집본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서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빨리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시간이 네. 좀 걸립니다. 네. 그래서 그것만 참으시면 될 것 같고요. 1시간 정도 걸리나요? 네. 그런 거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시 후에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를 꼭 보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보시고 미국 주식에 그럼 미치다로 되겠네요. 딱 네. 들어오시면 업로드 돼 있을 겁니다. 네. 잊지 마시고요. 잠시 후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 3분 동안 어디 가지 마시고 함께해 주세요. 그럼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